이제 공공택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 민간 자체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3기 신도시의 도시계 물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됩니다. 신축 용지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짓기가 빠르고 쉬운 거죠. 이것만큼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3개월, 6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거에 대한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 큰 차별점이 없다라고 네.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우클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좌우 주자 간의 차이가 많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뭐 상속세나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겠다, 상속세는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은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개선해 주겠다라는 두루뭉술한 워딩 말고는 뭐가 없어서 과연 정말 집권한 뒤에 민주당이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예요. 자, 이게 이제 작년 3월에 이미 어느 정도 개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더 강화한다든가 완화하는 이런 변화는 만약에 이재명 이쪽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변화는 크지 않을 거다. 그럼 결국은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입 환수의 폐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공급의 주력이 신도시가 이제 공공택지가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 민간 자체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분야가 다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이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이 재건축 초과입 환수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소규모 재건축인 200가구 미만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에요. 물론 이제 면제 구간은 뭐 8천만 원 이하의 초과이익은 면제하게 하고 1주택자에 대한 것은 이제 10%에서 최장 뭐 70%까지 감면을 다시 추가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뭐 1, 2억을 내더라도 이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체율이 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게 필요하고 전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촉진 특례법을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기를 단축하겠다. 뭐 10년짜리를 뭐 3, 4년을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인데 이거는 반드시 빨리 좀 통과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도정법 내용도 같이 좀 추가로 입법이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저희 채널 나와서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이건 꼭 해야 된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제가 21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3기 신도시의 도시계 물량을 과감하게 3개월, 6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스톱하고요. 용지 분양하는 거 스톱하고 여기 현재 용적률이 거의 200% 전후인데 200% 전후는 15층, 20층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고향 창릉에 15층, 20층 지을 거면 그보다 더 먼 일산은 노계획 도시를 하면서 300에서 350%로 용적률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럼 15층, 20층 질 거를 일산에는 30층, 40층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급 계획이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더 많이 하는 게 서울집과 완전히 좋은데 신축 용지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짓기가 빠르고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발표하면 대개 입주까지 10년 걸리는데 이 1기 신도시는 19년, 20년 요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안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기 신도시에서 대략 한 20만 호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상향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200%에서 300에서 350% 상향을 하고 지금 재건축한 1기 신도시도 그렇죠. 상향을 하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책정된 공원 녹지 비율 34%란 말이죠. 이게 근데 1기 신도시가 거의 19% 20% 수준인데도 분당 일산에서 녹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어차피 사방이 다 산이기 때문에 녹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녹지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족용지예요. 자족용지도 전체 도시 면적의 13.8%가 주로 또 역세권에 배치가 돼 있어요. 이 알짜 땅이라는 거죠. 자족용지는 어떤 게 들어서는 용지죠? 자족용지는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인데 이거는 2기 신도시에는 5%도 안 되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려 3배에 가까운 13.8%의 용지. 자, 지금 하남 미사가 됐던 뭐 별내가 됐던 구리 갈매가 됐던 지식산업센터가 절반은 다 좀 공실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 대고 13.8%라는 과도한 비율을 책정해놨어요. 자, 이거를 5% 수준으로 축소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 8%
정도가 또 남아. 이거 과감하게 주택용지로 입지도 좋아요. 자조용지 입지는 어차피 회사 출퇴근해야 되니까 역세권에 갖다가 지정을 해놨단 말이죠. 이거 과감하게 주택용지로 전환하게 되면 가볍게 20만 원 정도를 늘릴 수가 있어요. 어디 다른 땅이 아니라 있는 땅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게 되면 그 20만 원 중에 10만 원 정도는 이거는 이제 공공 분양을 했던 임대도 했던 이건 청년층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년층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안정 효과가 있겠어요? 대단한 거죠. 뭐 신혼부부가 됐던 그러면 청년층들은 이제 구태에 서둘러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아주 또 지하철도 다니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대기 수요로 넘어가게 돼서 굳이 집을 당장 살 필요도 없기 때문에 5년 안에 입주한다, 1, 2년 안에 분양한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이걸 심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3개월, 6개월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이거에 대한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에서 도심에서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빨리 제도적인 것에 걸림돌을 제거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서둘러야 되고 재건축 재개발의 틈새 상품이 있어요. 틈새 상품은 뭐냐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에요.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이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할 때 여기에 청년 안심주택을 같이 끼워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1, 2인 가구 청년층 수요를 좀 1인 가구를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사업 진행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민간 자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이 도시개발 사업.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여기에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출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대출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을 움직여줘야 되고 여기에 따른 대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세 분야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우리가 다만 몇 년 아니라도 이 공급 문제가 빨리 좀 확충이 돼서 시장이 안정을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좀 늘리게 되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서울 외곽 죄송합니다. 서울 외곽.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030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2030년에 수도권의 그림은 실질적인 메가시티의 완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GTX예요. GTX, ABC, 뭐 D 김부선까지 김포에서 이제 부천종합운동장 요거까지 하게 되면 서울의 트라이앵글, GTX 트라이앵글,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이에요. 여기까지 다 20-30분 만에 이 외곽에서 수도권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이제 단일 메가시티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의 집값은 강남의 집값은 비싸겠지만 20-30분 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외곽에 살더라도 가격이 싸게 살지만 20-30분 만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도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면 주택시장은 좀 안정될 효과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철도까지 해서 완벽하게 출퇴근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서 GTX가 완성이 되고 철도가 이제 2030년 전후면은 수도권에 촘촘히 뭐 신안산선이 됐던 뭐 월판선이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사방 출퇴근하기가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심으로 안 오더라도 가령 판교 월고선이 개통이 되면 말이죠. 판교 테크노밸리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판교 주변에 있을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성남 구시가지 모란역에서 판교까지 8호선도 연장이 되면 성남 구시가지 요새는 구자를 싫어하니까 원도심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판선에 가게 되면 청계 인덕원 쪽에서 안양 쪽에서 광명 쪽에서 판교를 뭐 10분 20분 만에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신안산선이 이제 26년 말에 개통이 되면 안산에서도 뭐 30분 만에 여의도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산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때는 이제 상권이나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는 서울로 오히려 좀 집중되는 속칭 빨대 효과가 나타날 우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이런 외곽 지역도 충분히 거주 여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3기 신도시 15층, 20층으로 지었는데 1기 신도시는 지금 300에서 350%. 네, 300%가 일산이고 350%가 부천 중동이에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3기 신도시는 네. 정치적인 논리인데 네. 사람이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빈 땅인 거잖아요. 빈 땅인 거죠. 근데 1기 신도시는 표밭인 거잖아요. 표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고밀 개발을 해준다는 얘기를 해놔야 그렇기 때문에 거긴 300으로 올려주는 거고 3기 신도시는 표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치권에서 이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순간에 꿰맞춰서 역으로 하는 거고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수요도 줄 거다 이런 착각하에 여기를 완전 저밀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3기 신도시의 목적이에요. 쾌적한 주거환경. 그래서 공원을 전체 도시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으로 만드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하남 교산인데 하남 교산이 이렇게 그 고구마 모양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자, 그럼 이게 U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다 사방이 산이에요. 산. 여기 하남시청이고 이렇게 U자 형태로 산이고 이렇게 가운데 고구마 모양처럼 돼 있는 게 교산 신도시의 도시 면적이에요. 근데 사방이 U자 형태로 산인데 가운데 있는 이 고구마도 3분의 1은 썰어서 다시 또 공원을 만드는 격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뭐 여기도 공원 저기도 공원 사방이 공원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쾌적하고 당첨자는 최고의 그런 가치를 누릴지 몰라요. 왜냐면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친환경 최고의 청정구역이 교산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3호선까지 오니까 강남 접근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당첨이 안 되고 떨어져서 나머지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요. 이들의 주거도 우리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늘려야 됩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면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네. 3기 신도시 발표될 때, 창릉에 발표될 때부터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셨고 많이 순화했지만 분노였죠. 근데 이제 와서 창릉을 물량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반발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일산과 창릉은 상생하는 구조인 거예요. 어차피 GTX를 따질 때 일산 킨텍스, 대곡역, 고양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이에요. 자, 그러면 고양 창릉에서 타게 되면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뭐 10분 정도, 11, 2분 만에 강남의 삼성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고양 창릉에서. 그래서 고양 창릉이 입주 시점에서 이건 이제 28년도에 삼성역에 하차할 수 있기 때문에 A 노선이어서 입주 시점에서 가장 먼저 GTX가 개통되는 것은 고양 창릉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걸 이제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렇지만 그 뒤에는 일산도 대곡역이고 이제 킨텍스잖아요. 킨텍스 주변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뭐 당연히 거기서 이용하겠지만 기존의 3호선이나 경의중앙선 타고 대곡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창릉역과 뭐 10분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도 워낙 쾌적하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도시. 한때는 뭐 살기 좋은 도시 원래 넘버 1, 2를 가는 게 그 고양시 그 일산이었어요. 지금 전국 최고 1등은 과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일산도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개발을 통해서 가격이 못해도 최소 안 올라도 50% 정도는 올라야 된다. 왜냐면 강남을 기존 철도로 갈 때는 1시간 20-30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앞에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20-30분이면 강남에 충분히 가고도 남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일산이. 그래서 일산의 가치는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GTX 개통을 통해서 충분히 반전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일산 주민의 불만은 용적률 300%예요. 이게 이제 사업성이 별로 안 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일산의 용적률 300%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이거는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그다음에 뭐 일산 이런 데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데 많이 물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대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청년들 중에서 당장 결혼하고 집 사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서울에 9억이야. 살 수 있는 곳 어디가 제일 좋을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시장 전문가시니까 9억이야. 단지나 지역 좀 찝어주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진짜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5구제곱이라도요?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5구제곱도 이미 뭐 10억을 넘은 지는 꽤 오래된 10억, 15억 뭐 이렇게 중간 지역이어도 그렇게 호가를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상계 신시가지가 이제는 개발의 직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계 신시가지는 이제 상계동 일대의 그런 아파트가 80년대 중반에 개발되면서 이게 한 16개 정도 단지예요. 중흥아파트죠.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노후계획 도시를 여기다 적용하면 돼요. 노후계획 도시를. 그러면 이제 용적률 상향을 좀 더 크게 뭐 1.3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 노원 일대의 개발을 우리가 이번에 아주 새로운 모델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창동에 GTX가 서게 되고 광운대에 씁니다. 기존에 이제 노원역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쪽의 접근성을 살려주게 되면 충분히 이쪽도 이게 기존에 이제 동북선이 27년도에 동북선이 개통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노원구 일대에 상계, 중계, 하계, 월계 4개동이죠. 4개동 이 가치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번 핵심 지역으로 봤던 데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광운대 역세권은 이제 GTX가 쓰고 역세권 개발이 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미미삼 같은 데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월계사 뭐 4차가 됐던 뭐 미미삼이 됐던 이런 지역들은 서울원 아파트가 11월에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8호 제곱이 한 14억 정도에 분양이 됐으니까 입주 때는 뭐 물론 분양가가 싸진 않습니다만 입주 때는 뭐 16, 17억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지역도 지금은 이제 14, 15억 정도가 거의 그 지역의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계에서는 지금 11억, 12억 정도가 1차 고점입니다. 물론 한때 가격이 높았을 때는 15를 호가로 했었어요. 신축 기준 말씀이시죠? 네, 상계 일대가.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지역들에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곳은 금관구 쪽에 2호선 라인에 개발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건축만 꼭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재개발이면서도 뉴타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 노량진 뉴타운은 곧이어 이제 분양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조금 비싸져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뭐 9천 가구 이상이 공급이 되는데 바로 옆에 두 정거장 차이의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이쪽 남쪽의 신풍역 위주로는 다 개발이 돼서 여기는 뭐 한 8호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이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북쪽 지역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신길역 주변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입지가 아니나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지금 막 싸진 않지만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천호 성내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9억이 있나요? 근데 천호 성내? 9억은 살짝 넘긴 하죠. 넘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조금 가격이 9억을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강동구에서 이제 알짜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고덕지구가 이렇게 기역자로 개발이 됐어요. 이제 고덕시형, 고레일,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부터 뭐 아이파크부터 이제 그라시움부터 아르테온 뭐 이래까지 롯데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고덕지구가 개발이 다 끝났는데 그게 2만 가구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남은 데가 어디냐면 명일동 일대예요. 명일동부터 고덕역까지, 고덕주공 9단지부터 고덕 그 신동 아파트까지 요 지역을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9호선이 이제 28년 개통 예정이란 말이죠. 고덕역 다음에 그 샘터공원까지 고덕 비지밸리 고 라인까지 28년 개통이에요. 자, 28년 개통이라는 뜻은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 이 지역이 강남 아파트화된다는 뜻이에요. 9호선을 통해서 강남을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5호선을 통해서 도심으로 접근이 되는 거고 9호선 통해서 바로 강남을 직행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의 가치가 기존에 이제 뭐 그라시움이 대장이긴 합니다만 이들보다 오히려 입지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서부권은 얘기가 안 나오긴 하는데 서북 쪽은 서부권은 이제 아까 신길 뉴타운 이쪽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상 들어보지 않는 곳이지만 김포공항 주변에 방화 뉴타운이 있어요. 방화 이제 마곡지구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도 뭐 어차피 지하철이 김포공항이 좀 사통팔달의 그런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방화 뉴타운 일대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상계, 그 다음이 신길, 그 다음이 이제 명일동 일대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화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서울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입지가 아니냐. 물론 2호선 이 관악 일대, 신림 2 일대도 서서히 지금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서울대 입구부터 이 신림 2 일대도 꼭 한번 챙겨봐야 될 때, 물론 일반 아파트도 거기로 이제 9억 원 이하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도 매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 4억 정도 더 올라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2호선 변에 있는 이 가치가 또 충분히 서울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쪽 관악 일대 이 2호선 라인에도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학수 교수님 모시고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 대선 이후 기대하는 바 또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 매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서 집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집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할 정부가 펼치게 될 주거정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최고의 주거복지 싱크탱크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새 정부에 꼭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토론회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성과는 새 정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목소리를 더해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